나는 그날 가족 모임의 한가운데서 칼을 들었다. 아니, 진짜 칼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 손에 쥔 포크가 그의 목덜미를 스치듯 위협적으로 흔들릴 때 모두의 눈이 커졌다. 대부. 내가 감히 나한테 대부 역할을 부탁해? 내 새끼를 내가 왜 봐줘야 해? 내 목소리가 홀 안을 울렸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무너지는 걸 보며 나는 비로소 자유로웠다. 그날 아침 나는 여전히 그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3달째 바람피운 여자가 임신했다고 고백한 후 그는 미안해. 하지만 우리 관계는 끝난 거야 라고 말하며 사라졌다. 그런데 갑자기 가족 모임 초대장이 왔다. 그의 어머니가 보낸 거였다. 우리 집안의 전통, 대부가 필요해. 내가 딱 맞아 웃기지도 않았다. 그의 새 여자친구가 낳을 아이의 대부를 나한테? 그게 무슨 개소리냐고. 나는 그 자리에 앉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가족들, 그의 부모, 사촌들, 삼촌들이 우리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왜 나야? 내가 바람피워서 생긴 그 아이를 왜 내가 책임져? 내 말에 그의 어머니가 헛기침을 했다. 하지만 그는 대답 대신 무릎을 꿇었다. 제발. 너만이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순간 내 안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이건 나를 완전히 짓밟고 다시 이용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날 가족 모임은 서울 근교의 전통 한옥마을에서 열렸다. 가을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바닥에 따스한 무늬를 그렸다. 그의 집안은 오래된 상류층 가문으로 매년 추석을 맞아 이런 모임을 가졌다. 나는 3년 전 그와의 연애를 시작하면서 이 모임에 처음 참석했다. 그때 그는 나를 미래의 며느리처럼 소개하며 팔짱을 끼고 웃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웃음이 역겹다. 나는 민지였다. 28살, 평범한 회사원. IT 업계에서 코딩하며 하루를 버티는 준호는 30살, 대기업 마케터. 우리는 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의 매력적인 미소와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라는 말에 홀딱 빠졌다. 데이트는 로맨틱했다. 한강 산책, 명동 야식, 제주도 여행. 그는 나를 왕비처럼 대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건 끝없는 외로움과 불신이었다. 첫 번째 균열은 그의 잦은 야근에서 시작됐다. 회사 일이야, 미안, 매일 반복되는 변명. 나는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그러다 그의 핸드폰에 온 알림을 봤다. 오빠, 오늘 밤 어때? 발신자, 미정. 나는 물었다. 그는 웃으며 클라이언트야 라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울며 잠들었다. 3달 후 진실이 드러났다. 그의 사무실 동료, 예린. 그녀는 임신했다. 준호는 나를 카페로 불렀다. 민지야, 나 실수했어. 하지만 이제 끝내야 해. 그의 눈은 피했다. 나는 웃었다. 아니, 웃으려 애썼다. 실수. 3달 동안 나랑 같이 자면서 실수라고.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고개만 숙였다. 그날 나는 그의 아파트를 나왔다. 짐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 삶의 모든 게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그 후 나는 지옥을 걸었다. 직장에서 실수 연발. 친구들은 시간이 약이야 라고 했지만 밤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예린의 소셜미디어. 그녀는 곧 행복한 사진을 올렸다. 배가 살짝 부른 모습, 준호의 손이 살짝 스치는 셀카. 나는 그걸 보며 토할 것 같았다. 왜 나일까? 왜 내가 버림받아야 할까? 그런데 초대장이 왔다. 그의 어머니, 순자 여사. 나는 그녀를 좋아했다. 민지야, 내가 우리 집안의 일부처럼 느껴져. 그녀의 말이었다. 초대장에는 가족 전통의 대부 선정지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웃었다. 대부.
한국 전통에서 대부는 아이의 정신적 지주. 하지만 이건 그의 아이, 예린의 아이. 나는 갈까 말까 고민했다. 가지 않으면 그는 웃으며 넘어갈 테다. 가면 복수할 기회. 내 안에 어두운 목소리가 속삭였다. 가서 그를 무너뜨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결정했다. 간다. 한옥마당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이미 모여 있었다. 준호의 아버지, 엄격한 변호사, 그의 여동생, 나보다 어린 25살 대학생. 사촌들 웃으며 인사했다. 준호는 나를 보자마자 창백해졌다. 민지. 왜 왔어? 그의 속삭임. 나는 미소 지었다. 초대받았으니까. 모임이 시작됐다. 음식은 푸짐했다. 전, 나물, 불고기. 하지만 내 입에는 재 같았다. 순자 여사가 나를 불렀다. 민지야, 오늘 내가 대부가 돼줄래? 준호이. 새로운 가족을 위해 그녀의 말에 모두가 고요해졌다. 새로운 가족. 예린과 아이. 나는 포크를 쥐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대부요. 제가 왜요? 준호가 바람 피워서 생긴 그 아이를 왜 제가 봐줘야 해요? 내 외침이 마당을 울렸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민지,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너희 가족이 날 그렇게 믿는다고? 배신당한 여자를? 순자 여사가 손을 떨며 물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모든 걸 쏟아냈다. 3달의 고백, 예린의 임신, 그의 변명. 가족들의 시선이 준호에게 쏟아졌다. 그의 아버지가 포효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준호. 준호는 무릎 꿇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아이는 제 책임이에요.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건 시작일 뿐 복수는 이제 막 피어났다. 내 안의 상처가 이제 무기가 됐다. 그날 모임은 지옥이었다. 가족들의 비난이 준호를 파고들었다. 그의 아버지, 철권 변호사로서의 위엄을 잃고 주먹을 쥐었다. 내가 이런 짓을. 우리 집안의 체면이 뭐가 되냐? 순자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안았다. 민지야, 미안해. 우리가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 섞인 건 약간의 원망. 왜 여기서 폭로했냐는? 나는 차갑게 웃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사랑한 남자가 이런 사람이었단 걸. 준호는 여전히 무릎 꿇은 채 내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민지, 제발. 이야기 좀 해. 나중에.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제 너한테 줄 이야기 없어. 모임은 엉망으로 끝났다. 사촌들은 속삭였다. 준호 오빠가? 예린 누나랑 그의 여동생, 지은이는 나를 끌어안고 울었다. 언니, 왜 오빠가 그랬을까?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지은이는 유일하게 나를 진심으로 좋아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마저 나를 동정의 눈으로 볼 터.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나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봤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거리. 이 도시가 나를 삼켰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빈 방이 나를 맞았다. 그의 흔적이 사방에. 선물한 시계, 함께 찍은 사진. 나는 다 털어버렸다. 쓰레기통에 던지며 울었다. 왜 나일까? 내가 뭐가 부족했어? 다음 날 직장에서 전화가 왔다. 준호였다. 민지, 만나자. 설명할게.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그의 회사로 갔다. 로비에서 기다리다. 그를 봤다. 피곤한 얼굴, 하지만 여전한 매력. 여기서. 미쳤어. 그의 속삭임.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 여기서. 내 동료들 다 듣게.
그의 동료들이 힐끔거렸다. 예린도 보였다. 배가 부른 그녀, 나를 보며 창백해졌다. 민지 씨, 그녀의 목소리 떨림. 나는 다가갔다. 축하해. 임신. 하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날 배신한 거 알아. 그녀는 고개 숙였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준호가 끼어들었다. 민지, 그만해. 이건 우리 문제야. 나는 웃었다. 우리. 이제 너랑 나 없어. 하지만 내 가족, 내 직장. 다 알게 될 거야. 나는 돌아섰다. 등 뒤에서 그의 절규. 제발, 복수하지 마. 집에 돌아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공정한 복수.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그에게 돌려주기. 먼저 그의 가족. 순자 여사에게 편지 썼다. 준호의 모든 거짓. 제가 아는 한 첨부, 채팅 기록, 사진. 그리고 예린. 그녀의 소셜의 댓글. 그 남자, 바람기 많아. 조심해, 익명으로. 하지만 충분히 알아차릴 거야. 마지막으로 그의 직장. 익명 제보. 마케터 준호 씨, 사정 문제로 회사 이미지 타격. HR에 보냈다. 며칠 후 소식이 왔다. 준호의 해고. 가족의 단절. 예린의 이혼 요구. 나는 창가에 서서 웃었다. 하지만 기쁨이 아니었다. 공허. 이게 끝. 너무 쉬웠어. 그런데 밤에 문 두드림. 준호였다. 민지. 다 잃었어. 너 없인 못 살아. 그의 눈, 붉게 충혈.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왜 그랬을까? 여전한 사랑. 아니, 호기심. 그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고 싶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다. 미안해. 예린은 실수였어. 너만 사랑했어. 나는 차 한 잔을 건넸다. 사랑. 그럼 왜 배신했어? 그는 고백했다. 스트레스. 회사, 가족 압박. 너한테 미안해서 더 멀어졌어. 그의 말, 설득력 있었다. 내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 밤, 그는 나를 안았다. 다시 시작하자. 그의 키스, 익숙했다. 나는 밀어냈다. 아니, 밀어내지 않았다. 그 순간, 복수의 새로운 국면. 그를 다시 끌어들이고 더 깊이 무너뜨리기. 아침, 그는 갔다. 나는 그의 지갑을 훔쳤다. 안에 예린의 초음파 사진. 나는 찢었다. 이제 시작이야. 준호가 다시 내 삶에 들어온 건 재앙의 시작이었다. 그는 매일 왔다. 꽃, 사과, 눈물. 민지, 나 바꿀게. 예린 끝냈어. 그는 증명하려 애썼다. 예린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가족에게 사과했다.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화났다. 민지한테 용서받아라. 그게 내 벌이야? 나는 용서하는 척했다. 밤에 그를 안으며 속으로 웃었다. 더 깊이 빠져봐. 더 아프게 하지만 나도 변했다. 그의 키스에 몸이 반응했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면 중독. 내 일기장에 적었다. 한 달 후 예린이 찾아왔다. 민지 씨, 준호가. 아이 버리자고 해. 그녀의 배, 이제 눈에 띄었다. 눈물 범벅 얼굴. 나는 차를 끓였다. 그래. 그럼 어때? 그녀는 울었다. 나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 후회해. 나는 물었다. 왜 나한테 왔어? 준호가 당신만 믿는다고 하던데. 그 말에 내 안에 무언가 부서졌다. 믿는다. 그 새끼가. 나는 예린을 안았다. 가지마. 와이 지켜. 왜 그랬을까? 복수. 아니, 공정함.
준호가 아이를 버리게 할 순 없었다. 그건 너무 잔인했다. 예린은 갔다. 그날 밤 준호에게 말했다. 예린 왔어. 아이 지키라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왜? 나는 미소 지었다. 내가 한 짓 때문이야. 책임져. 그는 폭발했다. 너 아직도 날 용서 안 한 거야. 나는 고개 끄덕였다. 맞아. 이게 내 벌이야? 그 후 그는 멀어졌다. 직장도 잃었고 가족도 등을 돌렸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술에 빠졌다. 나는 지켜봤다. 그의 SNS, 절망적인 포스트. 인생 재시작 댓글에 예린의 메시지. 아이 이름 내가 지어줘. 나는 개입했다. 익명으로 준호에게 메일. 아이를 포기하면 내 삶 끝. 그는 나를 의심했다. 민지 너야.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우리 관계 다시 깨졌다. 겨울이 왔다. 서울의 눈. 나는 홀로 산책했다. 그의 아파트 앞 불 켜진 창 안에서 그는 혼자. 나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갈게. 그는 놀랐다. 왜 또? 나는 안겼다. 미안. 나도 아팠어. 거짓말. 하지만 그 밤 우리는 사랑했다. 절박하게. 아침 그는 말했다. 결혼하자. 진짜로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결혼. 복수의 끝. 아니, 새로운 함정. 좋아. 나는 대답했다. 준비 기간. 그의 가족이 다시 모였다. 이번엔 나를 며느리로. 순자 여사, 눈물 흘리며. 민지야, 용서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그의 아버지, 여전한 의심. 준호, 또 실수하면. 결혼식 날, 교회. 하얀 드레스. 준호의 미소. 하지만 재단에서 나는 멈췄다. 준호, 마지막 질문. 모두가 지켜봤다. 예린의 아이, 어떻게 할 거야? 그의 얼굴 창백. 그 끝냈어. 거짓말. 나는 알았다. 초음파 사진, 아직 그의 지갑에. 나는 반지를 던졌다. 이 결혼, 취소. 교회 안, 비명. 준호가 달려들었다. 민지, 나는 외쳤다. 너는 영원히 잃을 거야. 나처럼. 그리고 달렸다. 밖으로, 눈 속으로. 그날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복수했지만 내 마음도 찢겼다. 결혼식 후 준호는 추격했다. 민지, 왜? 내가 다 고쳤단 말이야. 그의 전화, 메일, 나는 블록했다. 대신 예린에게 갔다. 그녀의 작은 원룸, 서울 변두리. 배가 커진 그녀, 지쳤다. 민지 씨 감사해요. 아이 지킬게요. 나는 물었다. 준호는. 그녀는 고개 저었다. 연락 끊겼어. 하지만 DNA 검사. 그는 아버지 맞아. 나는 웃었다. 그럼 더 재미있겠네. 왜? 복수의 연장. 준호가 아버지 역할 피할 수 없게 만들기.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익명 후원. 예린의 양육권 지원. 아이의 아버지 책임지게 하세요. 법정 소송. 준호는 패닉. 나에게 왔다. 너 이거 내 짓이야. 나는 부정. 증거 없어. 소송 첫 심리. 법정. 준호의 창백한 얼굴. 예린의 눈물. 판사. 아버지로서의 책임 인정. 준호는 항소했다. 하지만 그의 가족, 이번엔 예린 편. 순자 여사, 손주니까. 준호는 고립됐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술 취한 상태. 민지, 도와줘. 이 모든 게 내 복수야. 나는 문을 열었다. 그래. 내가 날 배신했으니까. 그는 무너졌다. 사랑했어.
진짜 나는 물었다. 그럼 왜? 두려움. 성공한 척해야 했어?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그의 고백, 내 마음 흔들었다. 나도. 아직 사랑해 하지만 거짓. 아니, 반쯤 진실. 우리는 또 안겼다. 그 밤, 그는 속삭였다. 아이 데리고 다시 시작하자. 너, 나, 아이, 미쳤어. 하지만 나는 고개 끄덕였다. 생각해 볼게. 다음 날, 그는 갔다. 법정으로. 양육비 동의. 하지만 내 계획은 달랐다. 예린에게 말했다. 준호가 다시 오라고 해. 하지만 떠나 왜? 그를 더 아프게. 예린은 따랐다. 준호, 기뻐했다. 민지, 고마워. 3달 후, 예린이 사라졌다. 준호 패닉. 어디 갔어? 아이는 나는 모른 척 모르겠어. 그는 의심. 너, 설마, 폭발. 우리 집 습격. 이 모든 게 내 짓이야. 복수 끝났어. 그 순간 경찰 왔다. 내가 불렀다. 폭행 시도 준호, 체포. 그의 눈, 절망. 민지. 왜, 나는 속삭였다. 내가 시작했으니까. 감옥에서 그는 편지 썼다. 용서해. 나 죽을 것 같아. 나는 찢었다. 하지만 밤에 울었다. 이 복수,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준호의 감옥 생활 6개월. 폭행 혐의, 집행유예 피하려 애썼지만 증거가 명확했다. 그의 회사 동료들 증언. 준호 씨, 최근 불안정, 가족은 포기. 순자 여사, 나에게 왔다. 민지야, 그를 봐줘. 우리 집안 끝났어. 나는 갔다. 교도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 야윈 준호. 민지. 살아, 그의 목소리 갈라짐. 나는 고개 끄덕였다. 너는, 그는 울었다. 매일 내 생각. 후회. 예린과 아이, 찾았어. 해외로 갔대. 나는 물었다. 후회돼. 매 순간, 그의 눈, 진심. 내 벽이 무너졌다. 나도. 아파, 우리는 손을 맞댔다. 유리 너머. 그 순간, 사랑이 스멀스멀. 출소 후, 그는 변했다. 재활 프로그램, 상담. 프리랜서로 일하며 아이 양육비 보냄. 예린에게 사과 편지. 나에게 다시 기회 줄래? 나는 망설였다. 복수 끝. 아니, 용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카페, 한강. 그의 손, 떨림. 민지, 사랑해. 나는 안겼다. 나도 하지만 속내, 이번엔 진짜 끝내자. 생활 시작. 그의 작은 아파트. 함께 요리, 산책. 그는 아이 사진 보냈다. 이름, 민지라고 지었어. 충격. 왜? 너 덕분이야. 하지만 균열, 그의 전화, 예린. 아이 아파. 그는 갔다. 밤새. 나는 기다렸다. 질투. 아니, 두려움. 돌아온 그는 말했다. 미안. 아버지로서 나는 폭발. 아버지. 나한테는 그는 안았다. 너는 내 전부야? 그해 여름, 임신 테스트. 양성. 내 배, 준호의 기쁨. 우리 가족, 하지만 나는 두려웠다. 이 아이, 복수의 산물. 출산 직전, 예린 돌아왔다. 준호, 아이, 아미야, 충격. 준호 무너짐. 병원으로. 나는 따라갔다. 아이, 2살. 작고, 병든 얼굴. 준호의 눈물. 내 탓이야. 나는 손잡았다. 아니.
이제 싸워. 치료 과정, 지옥. 준호 일자리 이름. 나는 지원. 함께 복수. 잊혔다. 사랑, 다시 피어났다. 하지만 아이, 끝내 떠났다. 장례식. 준호의 절규. 왜 나한테? 그날 나는 깨달았다. 복수, 무의미. 상실, 공통. 아이의 죽음 후 우리는 무너졌다. 준호, 우울증. 병원행. 나는 홀로 아이를 키웠다. 우리 딸, 태아. 엄마가 지킬게. 준호 퇴원 후 변화. 민지, 결혼하자. 진짜, 이번엔 진심. 교회, 이번엔 진심. 반지, 영원. 결혼 후 삶 안정. 그의 새 직장, 가족 화해. 순자 여사, 손녀 안고 울음. 민지야, 고마워. 하지만 과거, 그림자. 예린의 편지. 준호 덕분, 새 삶 감사, 준호, 읽고 울음. 내 실수, 영원히. 어느 밤, 그는 말했다. 민지, 복수. 내가 한 모든 거 용서했어. 사랑에 나는 안겼다. 나도. 끝났어. 우리 딸 태어났다. 이름, 희망. 서울의 봄, 꽃 피는 날. 이제 나는 안다. 배신, 상처. 하지만 용서, 치유. 복수, 순간. 사랑, 영원. 그날 가족 모임, 다시 한옥. 이번엔 우리 가족. 준호의 미소. 대부. 내가 해 웃음. 모든 게 새로웠다.